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로 어저께가 돼버렸네요. 지금 새벽 1시니까요. 2022년도 제2의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 한번 간단하게 기출문제 풀이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민서가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봤더니 민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위에 있겠네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나영아, 너의 생일 파티에 가지 못하게 돼서 미안해 라고 얘기했네요. 답 벌써 나왔네요. 1번. 그쵸? 2번. 다음 두 낱말 사이의 관계가 다른 것은, 이 유형은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그래서 자 보니까 낮다 높다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말이네요. 그쵸? 수영은 운동 중에 하나이죠. 포함되는 관계네요. 그쵸? 가다 오다는 반대되는 거고 등교 하교는 반대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명절에 하는 민속놀이가 있대요. 명절에요. 단오라는 명절에는 씨름을 한대요. 그러면 설날에는 뭐를 할까요? 설날에는 세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함정이 있네요. 민속놀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뭔가를 놀아야 되는 거예요. 세배가 노는 건가요? 추석에 송편 먹는 게 노는 건가요? 동짓날에 팥죽 먹는 게 노는 건가요? 정월 대보름에 뭐 하는 거예요? 집을 놀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토의 절차는? 이라고 했습니다.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이야기하는 단계네요. 그쵸? 그 다음에 주제로 알맞은지 판단하는 거가 되겠네요. 그러면 주제를 아직 정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야기를 자유스럽게 한 다음에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 주제가 알맞은지 서로 판단하는 거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쵸? 주제를 정하는 전후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답이 1번입니다. 자, 5번 그래프가 보이네요. 친구들에게 조사한 내용을 발표할 때 다음 자료를 활용한 까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강수랑 하니까 요즘에 비 피해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안쓰러운 마음이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2021년에 서울의 강수량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월별 강수량을 알려줄 수 있어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봤더니 여기 월이 써 있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쭉 언제 달마다 4월에는 언제 5월에는 언제 7월에는 언제 쭉 나와 있죠. 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월별 강수량의 순위를 얘기해 준다. 그래프가 가장 높은 거하고 그 순위대로 중간 2등, 3등 이렇게 알 수 있네요. 순위를 설명할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음악이나 자막 뜬금없이 지금 강수량 얘기하는데 웬 음악하고 자막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죠. 4번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 역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갯벌은 삐리리리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민들은요 수산물을 키우고 거두어서 돈 벌고요. 어민들은 수산물을 키워서 돈 벌고요. 그 다음에 갯벌은요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분해해 준대요. 오염물질을 분해해 주는 거 좋은 거네요. 그쵸? 좋은 환경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갯벌은요 기후도 조절하고 홍수도 뭐예요?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서해나 이런 데에서 간척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갯벌을 막 없애고 땅을 만드는 그런 거가 있는데 이게 환경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갯벌은 지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민들에게는 돈 벌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을 분해해서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요. 기후를 조절하고 홍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네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는 사람들한테 좋은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이나 자연 둘 다 이거는 자연적인 거, 이거는 솔직히 자연 생태계에도 좋은 거니까요.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답은 3번이라고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기억니은 디귿리을 중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이 드러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어떤지 그거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기억을 볼까요? 우리는 박물관 관람을 했다. 박물관 관람을 했다면 사실이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이나 느낌에는 아니니까 1번 탈락. 니은을 볼게요. 그림대로 전시되어 있다. 사실이잖아요. 그쵸? 생각 느낌 없죠? 디귿을 볼까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볼 수 있었다. 네,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리을을 보세요. 아, 오늘날과는 많이 다르다는 뭐가 있다요? 생각이 있다고 했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8번에서 9번 볼게요. 샬롯의 거미줄, 이거 영화도 있거든요. 혹시나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때 언어에 있는 여름, 곧 어느 시골, 주크만 농장의 헛간, 나오는 인물 이렇게 나오고요. 러비가 연물통을 들고 띨리띨리 온 거 오네요. 그랬더니 윌버라는 얘가 뒤로 살짝 물러나죠. 그랬더니 러비가 얘기해요. 여기 있다 꿀꿀아. 아침이다. 먹다 남은 도넛이야 빵이야. 그러면서 연물통을 내려놓죠. 정말 맛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샬롯의 거미줄에 새겨진 글자를 보고 저게 뭐야? 뭐가 있는데? 하면서 무대 밖으로 소리치면서 주커만 씨 빨리 와보세요. 그러면서 허겁지겁 퇴장하는 모습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8번 볼게요.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등장인물 누구누구 나왔어요? 샬럿, 윌버, 러버래요. 러비가 있다. 네, 여기 있잖아요. 맞죠? 우리 알맞지 않은 거 보니까요. 시간적 배경은 어느의 늦겨울이다. 아니에요. 늦여름이라고 했잖아요.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허겁지겁 퇴장한다. 지문 또는 지시문이라고 했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물의 동작이나 표정을 나타내는 거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이번에는 10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자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전하면 좋은 점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남의 문자 한번 볼까요? 지수가 정민아 방과후 수업 중이지? 조금 전에 다친 나를 보고실까지 데려다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얘기했죠. 그때 정민이가 이제 곧 쉬는 시간 끝나. 에휴 고맙긴 이제 괜찮아? 하고 얘기를 했네요. 그랬더니 지수가 덕분에 괜찮아져서 문자 보내는 거야 고마워 다시 한번 얘기하네요. 그랬더니 뭐예요? 나도 도움돼서 기뻐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좋은 점이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문자 메시지는요,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이제 무슨 메시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보낼 때 즉시 상대방이 읽으면 즉시 서로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근데 이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있는 사람의 표정 볼 수 있나요? 없죠. 그쵸? 표정은 우리가 못 보는 거잖아요. 문자로만 확인하니까요. 음성도 확인할 수 없어요. 문자로는 확인할 수 없죠.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보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요. 있는 사람의 움직임 역시 확인할 수 없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낱말이 기억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다이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연관성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거를 다이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뭔가 노래 부르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네요. 그러니까 답은 그렇죠. 3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가 불렀다는 생리적인 그런 배 있잖아요. 사람 배. 이렇게 생긴 사람 배에 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배가 부른 거고요. 택시를 불렀다는 것은 요즘에 뭐 콜했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이제 콜택시를 부르거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값을 비싸게 불렀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흥정할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에서 13번 시 부분이네요. 한번 볼게요. 글씨 공부.
언니가 쓰다 틀린 미음자는 신음만 내어서 마치 미음자가 잘못돼가지고 마치 운동모자 같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모자처럼. 여기가 사람 얼굴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 얼굴 이렇게 생겼고요. 동생이 쓰다 틀린 기역자는요. 거꾸로 그려가지고 낚싯바늘 같고요. 기역자는 거꾸로 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치 이렇게 낚싯바늘 같아서 여기 물고기가 이렇게 낚이겠죠. 그 다음에 언니가 써놓은 시옷자는요. 우리 집 앞에 상거리 같이 생겼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시옷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앞에 여기에서 차가 왔다리 갔다리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보여 있고요. 동생이 쓰인 히읗자는요. 어떻게 돼요? 마치 상거리 앞에 눈사람 모양처럼 생겼어요. 아마 이렇게 썼는지 이렇게 했나 보네요. 어떻게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기억을 비유한 것은 시옷자는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상거리 모양, 차의 상거리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되겠고요. 그쵸? 윗글을 읽고 떠올린 느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음자를 보고 액자를 그린 장면이 신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음자를 이렇게 썼는데 마치 운동모자 같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액자가 아니잖아요. 답은 1번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봤더니 기억자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거꾸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고기가 어떤 의미로 썼는지 이문고 시인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볼게요. 14번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문장의 호응 관계가 바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너무 잘 나오는 유형 문제죠. 자, 볼게요. 골키퍼가 날아온 공을 잡혔다라고 했죠. 잡혔다가 아니라 뭐예요? 공은 잡아야겠죠, 사람이.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좋은 친구들은 결코 거짓말을 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죠. 결코라는 말이 나오면요. 어떻게 해요? 부정하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잘하지 않는다. 하지 못한다.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우리는 잠시 후에 미술관에 갈 것이다. 네, 이건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어제 친구랑 같이 밥과 영화를 보았다. 이건 맞는 것 같은데요. 조심하세요. 밥은 볼 수가 없어요. 밥은 먹어야 되는 거죠. 그쵸? 밥을 먹고 영화를 보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솔직히 고졸에서도 가끔 나오는 문제거든요. 난이도가 조금 있네요. 그 다음에 볼게요.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주장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에 뭐가 들어가고요. 교실에서 뛰어다니지 말아야 할 까닭은 뛰어다니지 말래요. 교실에서요. 첫째, 부딪혀 다칠 수 있고요. 둘째, 휴식하는 친구들에게 방해되고요. 셋째, 교실에서 뛰어다니면 뭔 일이 생길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뭐예요? 교실에서 뛰어다니지 말자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5번에 2번. 16번에 니은에 들어갈 근거로 적절한 것은 왜 뛰어다니지 말아야 될까요? 그쵸. 먼지가 막 뛰어다니면 먼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죠. 뛰어다니는데 발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뛰어다니는 거는 쓰레기랑 무슨 상관이고요. 선생님이 안 보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겠죠. 벌써 답 1번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맨밥과 짜임이 같은 낱말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졸에서 배우실 텐데요. 파생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맨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맨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요. 여기에서 맨은 혼자 쓸 수 없잖아요. 그쵸? 맨 혼자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접사라고 그래요. 어근에 붙어 있어서 딱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의 이제 단어를 또 만드는데요. 요런 접사 같은 거기를 파생어라고 중졸, 고졸 때 배워요. 근데 이제 초졸에서는
그렇게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밥 대신에 맨밥이라고 해도 되지만 찬밥도 되고 여러 가지 밥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보세요. 반을 나눌 수 있어요? 안 돼요. 한을 나눌 수 있어요? 안 돼요. 나무 나눌 수 있어요? 안 돼요. 햇반 나눌 수 있어요? 네. 햇하고 밥 나눌 수 있잖아요. 밤 대신에 마늘 넣으면 햇마늘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기억년 디귿을 중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한옥 지붕에 대해서 나왔네요. 중국과 일본의 지붕은요, 처마의 한 끝이 살짝 들려있지만 가운데는 반듯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겠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중국과 일본의 지붕이래요. 그런데 한옥 지붕은요, 처마 전체가 휘어진 듯. 그러니까 한옥 지붕은 이렇게 전체가 휘어진 듯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좀 더 가볍고 산뜻한 느낌을 준대요. 자, 이건 느낌 얘기네요. 그쵸?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달리 한옥 지붕이 부드러운 곡선이 가장한 무엇일까? 라고 했어요. 한국의 자연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한국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이기 때문에 산으로 둘러싸인 건축물을 많이 지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건축물 지붕을 얹을 때에도 지붕선이 주변 산벌이와 잘 어울리게 부드러운 곡선이 된 것 같대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생각과 느낌에 해당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 사실과 생각과 느낌 분리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거를 조금 다른 형태로 유형을 바꿔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기억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생각과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그림이 주는 시각 정보도 살펴본다. 네, 이왕이면 인터넷 하는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시각 자료를 많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2번 화면 구성 방식에 담긴 정보도 확인하면 더 좋겠죠. 그쵸? 3번 다양한 자료가 있을 때는 하나의 자료만 써요? 왜요? 다양한 자료가 있는데 왜 하나의 자료만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때는 만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거의 90%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오늘 시험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결과로 원하시는 결과 꼭 얻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 중졸과 고졸 시험 보시는 분들은 거기 준비 열심히 하셔서 내년 4월에는 좋은 또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 사이트에 거기 유튜브에는 중졸 고졸도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늦은 시간 제가 지금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좀 이번 비 때문에 집에 거기 뉴스가 좀 일어나서 제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나중에 좀 정리가 좀 된 다음에 필요한 거 그때그때 여러분 공부하시기 편하게 다시 정리해서 또 올려드릴게요. 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